얼굴에 피가 묻은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남자. 그리고 앞만 보고 도망치는 여자. 남자는 자신의 앞에 총을 들고 선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과연 그들에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년 반 전 결혼한 다비드와 나디아. 하지만 일이 바빠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Jag jobbar ju typ dygnet runt. Jag måste ju få varva ner. Nej men flytta då. Det skulle ändå inte märkas. 나디아는 임신한 사실을 다비드에게 말하지 않을 정도로 그와의 소통이 단절됐고 결국 다비드는 분위기 전환 겸 여행을 준비합니다. Björndalen. Det är fjällvandring och övernattning under norrsken och lite sånt. 그렇게 고메 계곡이라 불리는 대자연 속으로 향하는 두 사람. 그리고 잠시 주유소에 들려 기름을 넣는데 뒤이어 형제가 탄 차량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굉장히 불쾌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강아지 보리스를 거칠게 만지고 다비드가 충분히 기분 나쁠 만한 말도 하죠. 부부는 형제와 충돌 없이 자리를 뜨기로 하는데 두 사람은 후속 처리 없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미리 예약해둔 숙소에 도착하는데 Vi har bokat Daft Handel. Norrlänningar. Ja men tjenare, ni får ursäkta Mona, hon är lite fientlig mot främlingar. 주유소에서 봤던 형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형제 역시 부부를 보죠. Ska ni få en karta? Här är ju själva vandringsleden då, om ni tröttnar på kyla och vandra. 다음날 부부의 차량이 긁혀있고 인종차별적 낙서가 돼 있습니다. 나디아는 머리끝까지 화나죠. 분명 형제의 짓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길을 가던 중 형제의 차를 발견하는데 나디아는 형제의 차를 대놓고 끌고 그대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오로라가 피어오르는 하늘 밑에서 캠핑을 하죠. 나디아는 다비드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고 두 사람은 앞으로 있을 아름다운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행복한 상상은 순식간에 깨집니다. 누군가 텐트를 정확히 조준하고 있죠.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Snorunge här? 하지만 저격수는 진심이었죠. Den är på dig. Flytta. Hallå, lägg av! 부부를 노리는 저격수는 계속해서 도발합니다. Hallå, lägg av! Det är bra, förlåt. Förlåt. Lägg av!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두 사람은 이곳을 떠나기로 하죠. Vi packar ihop och flyttar undan 100 meter. Men det spelar ingen roll. Ta det lugnt, men det spelar ingen roll. 하지만 그때 저격수가 휘파람을 불어 보리스를 유인하더니 보리스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어둠 속에 갇히게 합니다. 이제 살기 위해선 뛰어야만 합니다. 위치는 완전히 노출되고 겨우 나무가 있는 숲을 찾아 몸을 숨깁니다. 저격수는 스노우모빌을 타고 다니며 두 사람을 찾아다니죠. 근처에서 오두막을 찾은 부부는 그렇게 날밤을 샙니다. 저격수가 아직 있을까 무섭지만 차키를 가지러 가기 위해선 다시 텐트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저격이 아닌 덫을 설치해놨습니다. 누가 봐도 부부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의 짓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근처의 대피소까지 이동해 보는데 또 저격수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다비드는 저격수의 패턴을 어느 정도 파악했고 부부는 때에 맞춰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 순간 눈보라가 치며 나디아와 다비드는 서로를 잃어버렸고 설상가상 빙판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비드가 물속에 빠지죠. 다행히 나디아가 다비드를 구해냈지만 두 사람 모두 만신창이 상태가 됩니다. 대피소에 도착한 두 사람은 구조대에 연락을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할까? 예상대로 주유소에서 만난 형제들이 맞기는 한 걸까? 다음날, 전날 밤 연락했던 구조대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구조대원의 얼굴이 익숙합니다. 형제 중 한 명이었죠. 부부는 구조대원이 들어오기 전 창문을 통해 밖으로 탈출합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뒤쫓아오자 먼저 공격합니다. 부부는 그 길로 숙소 주인이 알려준 별장으로 향하죠. 마침 자고 있던 숙소 주인이 2층에서 내려옵니다. Ring efter ambulans. Vad är det som har hänt? Ring efter hjälp. 하지만 숙소 주인은 119가 아닌 다른 곳에 전화를 합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부부가 이곳을 탈출하려 하자 숙소 주인은 협박합니다. Vänta nu! Det är snart över, säger jag. 놀랍게도 두 사람이 들어간 방은 두 사람의 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익숙한 꼬마의 사진이 보이죠. 때는 1년 반 전으로 돌아갑니다. 토마스는 아들과 함께 드론을 날리고 있었는데 이때 토마스의 아들을 다비드가 죽였고 아이를 살려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부부는 현장을 떴습니다. Vi kör bara en liten bit så vi kan tänka efter, tänka igenom. 아들이 죽은 이후 토마스 가족의 삶은 망가졌고 토마스는 복수를 다짐합니다. 드론에 찍힌 영상을 통해 차의 주인을 알아냈고 부부의 집 근처로 이사 온 뒤 그들과 의도적으로 친분을 쌓고 고메 계곡으로 오도록 모든 것을 설계했습니다. 숙소 주인은 토마스의 처남이었고 처음에 부부를 보고 자리를 뜬 사람은 복수를 기다리던 토마스의 아내였습니다. Ni förtjänar att lida så som jag har gjort. Det är helt otroligt hur man bara kan gå vidare. Fortsätta. Som om ingenting har hänt. 사실 부부에게 참회의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사고 직후 한 번, Fan, vi måste ringa polisen. Kör iväg en bit först. Så kan vi tänka igenom lite. 집으로 돌아와 두 번, Han var fucking död. Jag såg hans ansikte. Jag kan inte leva med det här. 모두 주저하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Det var jag som körde. Det är jag som kom ihåg in i fängelse ifall du ringer nu. 그렇게 토마스는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두 사람을 마침내 눈앞에서 무릎 꿇립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다비드에게 잔혹한 선택지를 줍니다. Thomas. Förstår redan. Jag har levt med en sån jävla Du förstår inte ett jävla skit. Det kommer du att göra. Kanske mamman överlever. Vad vill du att jag ska göra? Borra. 자신이 느낀 고통을 똑같이 느껴보라면서 말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레드닷은 복수를 기반으로 한 스릴러물입니다. 82분의 짧은 러닝타임을 가지는 이 영화는 질질 끄는 내용 없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두 사람이 고메 계곡으로 출발하는 순간부터 일련의 사건이 차례차례 벌어지죠. 주유소에서 만난 형제는 말 그대로 낚시장치입니다. 주유소에서 뺑소니를 쳐서 찔리는 것이 있었던 부부는 모든 걸 형제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그러는 중에도 나디아와 다비드는 꼬마를 죽인 죄책감을 느낍니다. 다비드는 꼬마의 환상을 보기도 하고 나디아는 꼬마를 죽인 그 상황을 잊지 못하고 반복해서 떠올리죠. 하지만 그럴수록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나쁜 짓이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 생각하기보단 형제 탓을 합니다. Jävla incestbröderna. 즉 상황을 계속해서 회피하는 것이죠. 이는 과거에도 했던 행동들입니다. 신고하면 감옥에 간다. 신고하면 새롭게 시작하려던 모든 것이 무너진다 등의 핑계를 대면서 끝내 자수하지 않았죠. 부부의 이런 생각들은 시간이 흘러 쌓이면서 토마스의 가슴엔 대못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토마스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자신의 앞에 무릎 꿇리도록 만들죠. 그렇게 부부는 토마스가 설계한 판에서 끝내 회피하던 진실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처럼 영화 레드닷은 빠른 전개로 지루함 없이 킬링타임용으로 보기에 딱 좋습니다. 평소 복수극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바였습니다.